네, 오늘 디톡스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바로 지난해 7월이죠.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최상병 사건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꽃다운 청년이 급류에 휩쓸려 가야 했느냐. 그 부모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해야 할 수사는 중간에 바뀌었고, 이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디톡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분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상병 사건 또 수사 외압 사건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잊혀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제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80일이 지난 뒤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날짜를 역산하면 총선 이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죠. 본회의에서는 60일 안에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총선 때문에 총선 지난 뒤에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다시 심사해야 되는데 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그 염려도 되고요. 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또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권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예. 지금 뭐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저는 총선 후에 그 잘하면은 200표도 나올 수 있다고 낙관했던 사안이 바로 최상병 특검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이걸 갖다가 그 총선이 끝나고 제 예상으로는 4월 말 5월 초에 이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정식으로 국회에서 표결이 되면 물론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입니다. 예, 21대 국회가 끝나니까요. 예, 22대 국회에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걸 좀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총선 이후에 1호 공약으로 최상병 특검안을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되고 예. 이걸 지금 출마자들한테도 특히 군 출신 출마자들이 많은데 이거 확실히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겨가지고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면은 진실규명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쩌면 국민의힘의 이탈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김건희 특검 못지않게 예. 요즘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 그래야 된다. 여사 빼먹으면 방송에는 행정지도 예, 꼭 혼난다고. 지도가 이제 무릎 꿇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도에서 지도하면 점수 잃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도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최상병 특검이다. 예. 이 점을 좀 분명히 인식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여당이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네. 재판에 여러 명을 걸고.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더 간단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자꾸 묻으려고 하고 있고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훈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고 당시에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죠. 그렇죠.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항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을 때 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 증거가 나올 텐데 예. 그 증거는 항명의 증거가 아니라 아마 외압의 증거일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재판에 증거로 나온 결정적인 것들 있죠. 통신 기록.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7월 31일 날 17시에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랄지 이첩이 강행된 직후인 8월 2일 12시 50분에 임종득 2차장이 7분 51초라는 긴 통화를 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실체는 다 드러났다. 이제 그동안 대통령 외압에 대해서 설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는 거냐라고 경로했다는 건데요. 그 경로의 전달 경로가 명확히 이번에 나왔어요. 임기훈 예. 그 국방비서관이 그것도 저희가 추정하던 시간대에 추정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군검찰은 알면서도 기소를 했다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얼마나 그게 무리수였느냐. 점검도 안 해보고 심지어 그렇게 기소하고는 재판부에까지도 임기훈과 임종득 이름을 지워서 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특검으로 갈 거냐, 공수처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 걱정은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분들을 공천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사나 재판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시작되면 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이미 드러난 임기훈, 임종득의 통화, 이건 명확한 증거거든요. 이건 아무리 총선에서 임종득 그 당시 2차장이 의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받아야 될 당사자가 지금 출마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부터 좀 얘기를 정치의 해보죠. 불행인데 제가 요거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8월 2일 날 아침 10시에 박정훈 대령 측에서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시 50분경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그 다음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박지훈 장관 군사보좌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에 있던 박모 경정, 여기가 벌집 쑤신 듯 다 그렇죠. 난리가 난 거예요. 국수본의 김모 과장인지 하는 분까지. 아니 전쟁 났습니까? 아니 여기 이 사건 이첩이 됐다는 거에 거의 뭐 NSC가 소집된 그렇죠. 것처럼 맞습니다. 완전히 안보실이 대통령실, 다, 국방부 장관실, 법무관리관실이 전부 다 비상사태로 돌입한 겁니다. 예. 그 정황이 이번에 다 나온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요 사건이 좀 지나서 아마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어서 지금 김정대 의원님 말씀처럼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왜 난리냐냐? 이 수사를 잘해라라고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왜 여기에 이 수사 대상에 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갔냐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빼라라는 난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 외압인 거죠. 그거를 빼라고 하는 건 이제 속마음이고 이제 지시사항에 드러난 거지만은 이첩 자체를 막아라. 막아라.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이거 잠시만요.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보면 이 사건이 이제 그 앞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의 한 하천 내성천인가요? 여기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대원들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 중 최상병은 나오지도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최상병이 어머니께서 40세 40살에 10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간신히 가진 귀한 아들이었죠. 자, 불안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누가 이 별로 안전장비, 구명조끼도 로프도 없이 이들을 수색에 내몰았냐라는 것이 이제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누가 했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은 안 걸렸어요. 사실 간단한 사건이니까요. 여러 명을 조사해서 박정훈 단장이 조사해서 해병대 김기환 제1사단장과 대대장 3명 등 김기환 사령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사단장 임성근 일사단장과 대대장 등 8명의 혐의를 조사해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갑자기 대통령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국방부에서도 움직여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라.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의 사건을 우리가 이만큼 조사했어야 하고 넘겼는데 그거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죠. 즉 여기에서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박을 누가 했느냐, 이 수사 외압을 누가 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가장 많은 질문도 그거고, 경찰에 이첩을 했으면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예. 그 임성근 사단장을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빼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근데 왜, 불공정하지만 이첩 자체냐? 이건 보직 해임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혐의 대상자가 사단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을 시켜놓고 예. 수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건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보직 해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예. 그 전 단계에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첩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동원된 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방부, 안보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총출동을 한 거니까. 예. 이러고 박정원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처음에 잡아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 정황이 지금 김정민 변호사께서 그 계속 이 법정에서 정말로 어렵게 구해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황이 다 드러난 거예요. 보면 볼수록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임종덕 2차장이 이제 전화를 한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용산에 들어간 건 8명을 이첩하겠다는 보도자료였습니다. 예. 그대로 됐어요. 안보실이 난리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안보실 2차장이 8월 2일 날 12시 50분경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첩이 되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왜? 대통령의 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예. 7월 31일 날 엄명했거든요. 예. 그런데 8월 2일 날 갑자기 그게 어겨진 겁니다. 대통령의 엄명이 지금 무시된 거예요. 무시된 거죠. 그러니까 안보실은 난리가 났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모진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이 어겨진 것 자체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예. 어떻게든 그 파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참모진들의 속성입니다. 대통령 알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고 관련자를 주모자를 항명 수괴로 입건하는 무리수가 두어진 이유가, 그게 7월 31일 날 대통령의 경로를 넣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안보실이 나서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대통령의 되는 경로가 임성근 1사단장을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는 데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김계환 사령관하고 문자 주고받은 걸 보면은 계속 묻잖아요. 박정원 대령 근무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직해임 그거는 거 없이 잘 근무하고 있죠. 임성근 그러니까 사단. 이게 대통령 관심사예요. 예. 이게 대통령 관심사인데 감히 이 말을 어기고 이첩을 해?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진 엄명이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12시에 이제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에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죠. 뭐라고 돼 있냐면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좀 검토해달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 늘 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늘 군에서. 허구한 날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위직들은 어떻게든 징계로 빼고 조용하면 징계조차도 안 해버리는. 속내가 그대로, 이 얘기 사실 안 해도 아는데 또 이렇게 친히 문자까지 보내서 텔레그램 문자로. 그래. 그래서 딱 걸렸죠 이게. 이 사건이 사실은 권력이 수사에 명명백백하고 외압 없이 정당하게 해야 될 수사에 개입해서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추정되기는 대통령의 말부터 시작된 것. 이것도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8명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혐의 내용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 그래서 이첩하기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수사 결과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보고를 하잖아요. 장관이 그래 알았어라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첩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이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 그게 말씀하신 게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11시 이후라는 거죠. 예. 수석 비서관. 그때 현재 추정되기는, 그건 박정훈 대령이 한 얘기입니다. 추정되기로는 그 장관에게 결재 사인을 받은 보고를 했더니, 그게 안보실을 거쳐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를 제일 먼저 폭로한 게 저예요. 예. 대통령이 화를 내서 이랬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를 했고 예. 훗날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 정부에 고발 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천공 얘기했다고 고발하고. 그러다가 또 김용현 경호처장 과거 사단장 때 뭐 조금 부조리가 있다고 하니까 또 고발 들어오고. 근데 이걸 얘기했는데 제가 왜 고발을 안 당할까? 아하. 근데 정말 특이한 이거는 고발이 예. 좀 안 당하셨군요.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스운 게 뭐냐면 안 당해요. 다 맞는 말이시니까. 박정훈 대령이 국방장관을 비난했다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더 명백한 상관모욕 아닌가요? 네. 국방장관보다 더 높은 분인데. 총사령관이. 네, 총사령관인데. 국가 원수죠. 네. 과거에 익명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상관모욕으로 처벌된 예가 있어요. 굉장히 그 육사 출신 대위 한 명의 슬픈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런데 이건 아예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인데도 그거는 기소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게 당당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라. 안 해요.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만 지금 기소를 했는데 예. 그거조차도 지금 검찰이 난항을 겪고 지금 있죠. 말씀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면 물론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에 포함되지만 그 사실관계를 그렇죠. 추적하고 파악하다 보니 그건 드러날 빼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다는 말씀이죠.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건, 이 재판에 쟁점이 되니까. 그게 지금 두려웠는지 그건 기소를 못하고. 일단 이거는 김종대 전 의원님이 처음 주장을 하셨고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사단장을 왜 넣었어? 경로하면서 이 경로에 우리 뭐 속된 말로 하면 욕을 뒤지게 먹은 이 비서관들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려고 수사 외압을 하고 이첩된 수사 서류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 시키고 기소까지 가게 하는 그런 거란 말씀이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한 해병대 장교 이 대령을 지금 기소까지 재판에 원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었고 네. 기소까지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되짚어 보면은 2022년 9월에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예. 구속됩니다. 그때 구속 사유가 그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피격이 된 사건에 대하여 장관이 뭐 저기 군 내부망에 뭔 특수 정보를 빼라 넣으라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죠. 예. 그러면은 이번 경우에는 혐의자를 넣으라 빼라 그러면서 이첩을 해라 마라 했던 건 그 해수부 사건에 비해 가지고 몇 배나 더 노골적인 사건 개입입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이 구속되는 걸 뻔히 지켜본 지금의 국방 수뇌부가 예. 오히려 그 사건을 키웠죠. 지금의 정부가. 예. 그거 이렇게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이 국방 수뇌부가 더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는 사건의 이 외압의 발원지가 대통령 본인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정황이 계속 나오는 게 휴가간 안보실 2차장이 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면 그때 휴가 중이었거든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 심기경호였다. 이게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이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게까지 했던 그 내막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빼라 넣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랬다가 저기 지난 정부 그랬다고 막 지금 뭐 잡아쳐놓고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다 구속시킨 정부 아닙니까? 국정원장까지 기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랬던 정부가 이런다. 이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거기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이 10년 전에 검사 윤석열이에요. 그때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렇죠. 대구고검으로 쫓겨가고. 네. 그 뭐냐면 국정원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해가지고 항명했다고. 그 10년 전에 그 검사 윤석열이 지금 박정훈 대령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선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맨 위에 있을 때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쳐넣는 이런 그러니까 거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기 옛날에 하듯이 저 강직하게 수사하는 이번에는 이게 눈꼴신 거죠. 아 옛날에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꼭 쿠데타 방지만 하더라고. 자기가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봐. 예. 그게 권력자의 이 저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을 잡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게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일단은 뭐 서해 비격 사건은 저도 좀 알지만 당시에 이제 정보를 빼라, 정보를 올리지 마라 올라갔던 시스템에 이거는 원래 감청부대에서 줬던 정보인데 해당 감청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부대의 권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라고 해서 뺐다. 그리고 원본이 삭제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원본이 삭제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기사들이 저기 올리는 거 데스크에서 다 기사화합니까? 이건 넣으라, 빼라. 예. 이게 관리자의 기본 책무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건 조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갖고 사실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거를 마치 월북처럼 몰아갔다는 거지 명백하게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모르죠. 그때도 사건 발표도 월북으로 단정지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근데 몰아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건데도 아니 여기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그 외환하는 거 딱 잡아떼면서 이걸 갖다가 저기 그 사단장은 잘못 없는 걸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예. 일단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그러면 이 사건에서 혐의자에서 일사단장을 빼라라고 경로했던 이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여러 정황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수사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계속 있죠. 얼마 전에 보도된 건 이게 또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문자 메시지를 보면 부위에게도 보고됐어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안보실에 대통령실 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대령에게 그 최상병 연결식에서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거를 장관님께도 보고 드렸고 부위에게도 보고 드렸다 하고 답장 주셨어. 이 답장 주셨어라는 건 이제 장관이 그렇게 답장을 주셨다 이런 맥락이겠죠. 요거는 부위도 이 부위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죠. 이 부위도 최상병 사건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7월 22일자에 보낸 문자인데요. 예. 이 문자를 보면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요. 해병대 사령관이 삼성 장군입니다. 예. 근데 중장. 안보실에 파견된 대령한테 보고를 해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군대는 보직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장관한테도 보고했다라는 말하고 또 그 장관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예.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그 직분에 걸맞지 않은 왜 꼭 용산 대통령실만 끼면 삼성 장군이 이병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격이 있는 겁니다. 사령관이면 사령관의 격을 지키고 보고를 체계에 따라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거 비선으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안보실에 파견 나가는 대령이라는 이유로 이런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가감없이 그냥 보냅니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그래요. 언론에 부각이 안 됐지만 이런 박진희 군사보좌관이요. 박정훈 대령한테 수사 보고서 그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예. 김기한 사령관한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안보실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4분 17초간 보고를 해요. 그럼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장관한테 보고한 그대로를 자세히 얘기한 겁니다. 그게 며칠이죠? 다시 한번. 그게 7월 30일이에요. 장관 30일. 보고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한테 그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박정훈 대령은 그건 수사 보안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박정훈 얘기했죠. 대령이 한 조사 결과 보고서. 그렇죠. 거기에는 장관한테 보고한 거. 8명의 예. 혐의자를 이 사람들이 죄가 있을 수 있으니 예. 경찰에서 이 사람을 보세요라고 그렇죠. 이첩되는 서류였죠.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예. 거기에 기재돼 있었죠. 그래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아무리 수사 보안을 지키면 뭐예요? 사령관은 그 보고를 같이 했던 사령관은 득달같이 임기훈 자기보다 그 계급도 낮은 중장인데 소장한테 자세히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요청한다랄지 해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업무를 해야지. 그게 지금 이제 군사 내에서 군 내에서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검찰로 만약 얘기를 하면 검찰이 어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해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해당 검찰지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그거 지금 똑같은 기소 거예요. 서류 기소하는 것 좀 보내와봐. 그럼 받아서 얘 빼. 지금 이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3년 전에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 예.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 사건을 병영문화혁신에 가서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려고 대통령실에 청와대 전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뭐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의 사망 사건인데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국방비서실에도 전화해보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개입한다는 이게 정상이에요. 오해를 그때 살 수가 수사 있으니. 중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군에서 비밀스럽게 물어 나르는 조직이 있죠. 예. 방첩부대. 네. 예, 옛날에 보안사, 기무사. 거기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사령관이라는 거는 이 사건의 일종의 그 검찰 그 지청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사령관은 그 경찰과 검찰을 통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병대 사에는 검찰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통제를 하지만 말하자면은 이게 도경 경찰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은 셈이에요. 예. 그 수사단장 열심히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수사 보안 때문에 주지 않았는데 사령관은 그대로 다 그냥 네. 나이브하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이게 법과 원칙 절차도 없고 그냥 그 어명이면 다 되는 세상. 이게 지금 이 일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명이면 다 되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또 최상병 부모님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고 자 내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 보고를 좀 해줘 라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보고가 외압을 위한 누구를 빼 더 철저하게 수사해가 아니라 누구를 빼라는 그런 보고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고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이 거기에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한가하신 분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안보실장 얘기인데요.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안보실의 임무는 대통령이 국정 전체를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도 그런 디테일을 파악하신 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최상병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위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수사 외압 논란, 외압이 있으려면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왜 보고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한가하신 분이 아니다. 조사 결과 보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익께도 보고됐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개입하고 보고를 요구한 정황들이 또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7월 30일 날 그 김기한 사령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4분 17초 동안 설명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는 그 저기 김모 대령은 정말 수도 없는 전화를 했어요. 해병대 사령관과 정말 많은 통화를 하거든요. 이런 통화들은 다 수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 그 어떤 처벌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수사 정보가 공식 라인이 아닌 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런 그 절제 없이 통제 없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어떤 정보 라인을 통해서 정보만 취업하고 일체 아는 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은 정보 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서 정식 그 수사 라인을 통한 직접 보고를 다 받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그리고 그런 그 일 끝에 벌어진 일을 보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 그 군사 경찰 병과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그런 권위랄지 그 조직의 대표성 이런 거를 감안하면 정말 대역죄가 아니면은 함부로 입건하지 않아요. 이 정도 만약에 이게 진짜 항명 사건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더라도 사표 받고 마무리하는 게 그동안의 군에서의 관행입니다. 예. 아니, 병과장인 대령이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비리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직무수행 중에 이견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을 구속을 하겠다? 이건 무도한 짓이죠. 정말 무도한 짓이죠. 폭력배나 할 수 예. 있는 일이지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앞서 이제 김 변호사님은 당시 7월 30일, 31일 날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과의 무수한 통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몇 건인지가 이렇게 나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총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44건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너무 많은 통화를 했고 그 평소 그 통화 내용도 나옵니까? 통화 내용은 그건 안 나오고 나와 있는 것 문자화돼 있는 같습니다. 것만 나와요. 그렇죠. 통화 네. 내용은 안 나오고 텔레그램이나 통화 카톡. 기록만 이렇게 언제 통화가 됐다. 요것만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나오는 되게 거죠? 보면 이제 그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하기 직전에 통화한다랄지 또 그 제일 많은 통화를 집중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수사 보고서를 달라. 예. 장관한테 보고했던 그 보고서를 달라는 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다 이거 나온 내용 문자 같은 걸 주체해 볼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그 김모 대령은 사령관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그 해병대 사령부의 정책실장한테도 또 그런 자료를 또 달라고 하고 그 정책실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해가지고 못 준다고 하고 그걸 걱정되니까 참모장한테 보고하고 또 참모장이 미안하니까 또 그 김모 대령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모양새가 단지 대통령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파워를 부린다는 거 이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일단 뭐 통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한 게 그 즈음에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이례적이죠. 그런데 공개된 문자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수사에 대한 외압 또는 보고를 독촉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그렇죠. 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받아간 게 뭐냐면 3장짜리 보도 자료는 넘어갑니다. 그건 이제 국방부는 그렇게 변명을 했죠. 국방부와 대통령실 간에 통상적인 업무 협조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예. 그러나 거기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증거가 저희들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확보된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좀 보안을 유지를 요청한 네. 김모 대령이 한마디로 쉿한 거죠. 이거. 그럼 저희가 재판 때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 공개는 전문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네요. 대통령이 수사,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원래 이제 대통령의 경로 질책부터 파장돼서 나온 것들인데 저런 거죠. 대통령에서 사단장을 빼라. 사단장을 이런 일로 처벌하면 되겠어?라고 경로하자 안보실, 대통령실,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서 박정훈 대령에게 일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는데 일사단장이 그럴 수 없어. 유족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공정하게 조사한 건데 그걸 왜 빼?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이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안 듣고 경찰청에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얘기를 안 듣고가 아니라 정확히 보고하고 정확히 갔어요. 보고하고. 항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김계환 사령관이 재판에 진술해 내 지시를 어기고 예. 경찰에 자, 이첩했다거든요. 예. 근데 당일날 그렇죠. 아침에 다 보고하고 갔어요. 그쵸. 뭘 어기긴 어기고. 장관에까지 보고했는데 일단 이첩하지 말라는 그거를 하고 가니까 난리가 나서 그걸 항명죄로 걸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박정훈 단장이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8월 1일 날 보고를 올리는데 수사 과정에서 상급 부대의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 또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관계자 변경 시라는 건 일사단장을 빼라라는 이렇게 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이게 언론에 노출된 경우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언론에 이 내용들이 공개되기 전에 박정훈 당장이 우려를 한 거예요. 예,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그렇죠. 나중에 이게 공개되면 노출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BH가 나오는 이게 이제 블라우스 옛날 청와대를 지칭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개입했다는 이것도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7월 31일인데요. 예. 정확히 7월 31일 17시에 김기한 사령관이 임기훈 국방부비서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대통령 경로설이 전달된 통화죠. 예. 그 통화를 듣고 나서 김기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부릅니다. 자기 사무실로. 네. 그래서 이제 내막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그리고 나서 박정훈 대령이 그래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럼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그게 아, 예. 이 대통령 문건이요. 개입설이 그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건 국방장관 선에서의 지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예.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수사팀에서도.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예. 보고서를 만들었던 거죠. 거기에도 이제 BH가 언급돼 있는데. 이제 BH가 언급된 이유가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고선 거기에 BH가 갑자기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불순한 행위예요. 장관의 지시를 받은 수사단장이 갑자기 왜 대통령을 들먹입니까? 그건 굉장히 불순하고 그 엉뚱한 짓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건이 만들어진 거 경위를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고 그런 문건을 받아본 김기한 사령관도 이해를 했던 거지. 만약 김기한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전달 안 했는데 그럼 보고서가 올라오면 BH는 왜 여기에 언급을 그렇죠.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이죠. 군통수권자인데. 너 갑자기 BH가 왜 나와? 네, 그렇죠. 라고 물어야죠. 네, 근데 그게 그- 사실은 불경스러울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는 그게 쟁점이 됐는데 어. 사령관은 지금에 와서는 그 문건은 받지 못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상급제대 요청에 따른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다음날 자기가 박진희 군사보좌관한테 그대로 옮겨. 예, 문자로. 예, 문자로. 텔레그램 예. 문자로. 이렇게 박정원 대령한테 저기 보고서 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그대로 국방부 예. 군사보좌관한테 토시 하나 장관 틀리지 않고 보좌관한테 그대로 올라. 그대로 예. 전달해. 이때만 해도 해병대 사령관이 좀 버티고 있을 때, 네. 예. 그 외압에 버티고 있을 때고 박정원 대령의 입장을 존중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자기 부정이 재판에 와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여기서 상급제대는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어. 관계자 변경이라는 게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다 차치하고 이거는 본인 생각이십니까? 수사단장 생각만 옮긴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아니고 수사단장 얘기를 그대로 옮겨준 것 뿐이래요. 그러면 문자에 이거 수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띡 장관 보좌관한테 이렇게 보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 사람 생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사단장이 그 저기 군단장한테 무슨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아 이건 연대장이 한 말일 거야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어. 사단장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단장은 아 사단장 이런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발신이 안 나와. 네, 발신이 안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궤변들을 증인신문 때 늘어놓더라고요. 다 위증이죠. 네. 뭐. 자,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건의 외압의 핵심은 그겁니다.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이 아 이거 빼 수사 보고를 보고 질책 경로를 하면서 화를 냈고 이 빼라고 했는데 안 빼지고 사실은 이거 자체가 위법한 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명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을 성립 안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들의 문자들을 이렇게 보면 명령 같지도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정청탁이죠. 이거 보면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부탁 아닙니까?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야,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빼라고 해야 명령인 거지. 여기에는 이제 저
밑바닥엔 재발이 들어가 있겠죠. 재발. 네. 지휘 책임자는 징계를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건 부정청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런 부정청탁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경찰에서 입건이 안 됐을 때 얘기다. 지금에서 2단계에서 논할 수가 없는 거다. 명백히 커브라요. 예. 예. 버티고 그래서 있었죠. 버텼던 것이죠.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버전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정확히 이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군정이나 군령권에 근거한 명령을 내린다라고 자기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장관도 다치는 걸 알아요. 예. 자기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문건을 자신 해줘. 있으면 공문으로 내려보내죠. 그렇죠. 자신 명령을 국방장관, 발신 국방장관, 수신 해병대 사령관,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뺄 것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못합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건 직권남용.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어떤 단체들이 뭐 때문에 걸렸어요.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데, 거기 책임자는 그냥 좀 빼는 것도 검토해줘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 그걸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 사건은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단초로 아는 거지만 예. 만약에 평소에 이런 식으로 국정을 했다면은 지금 어떤 그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저런 의식 상태라는 저희가 거. 추정컨대. 예. 아니 그런데 거기서는 안 드러나요. 항명한 검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하나 불거지면은 이런 제2, 제3의 박정훈 사건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법질서라는 게 이렇게 직권남용을 쉽게 하고 외압을 갖다가 청탁으로 이렇게 세탁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에 매일 일어나고 민감한 사건에 일어난다고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한 일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외압을 넣은 당사자죠. 통화 기록에 나오는 사람이 또 국민의힘 공천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신범철 차관은 천안갑 예. 지역구 받았고, 받았죠. 그다음에 양화 울진 뭐 이쪽에 임종득 2차장은 지금 제가 보기에 적수가 없어요. 공천이 유력시됩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나면 이 사람들 나중에 방탄조로 다 나올 거고 국회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좋은 지역구 다 받아서. 예. 그래서 벌써 최상병 압력이 정치권에 지금 방탄조로 공천에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천뿐만 아니라 현역들은 다 진급을 했어요. 자, 공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공천 주고 현역들은 다 진급을 이 했습니다. 사건의 이 사건의 관계. 관계에서.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을 충실히 따랐던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여러 국면에서 있었지만 두 번에 걸친 명백한 외압뿐만 아니라 이게 드러난 다음에 조치들을 보자고요. 이걸 통해서 정의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내 명령을 따른 사람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예. 이 얘기예요. 물론 임기훈 또 박진희 진급할 만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라는 게. 원래 뭐 그러나 엘리트 엘리트 코스니까. 그러나 이 사건 끝에 다들 진급을 시키고 다들 공천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노라. 그런 말을 했노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병을 따른 사람들은 다 아니 올려준다. 그런데 이게 임기훈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남아있고 진급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직을 바꿉니다. 군대로 예. 원복시켜가지고 국회 운영이 출석을 못하도록 일단은 흔적을 지우고 나중에 정기 인사에서 진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병대 경우에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육해공군 수뇌부 대장들이 전원 물갈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해병대 경우엔 최수근 상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을 교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기수가 높아요. 예. 그래서 진즉 교체를 했었어야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체를 못하게 되고 임성근 일사단장을 계속 군복을 입혀서 투수타 보직을 주려고 하다 보니 전군의 신진대사 이 진급 인사가 다 있었는데 해병대만 작년에 진급자가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벌어진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런 큰 인명사고를 냈다면 사령관으로서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을 받고 있어요. 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따르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했고 대통령의 편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논공행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문제는 사실 모든 조직에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겠지만 그거는 본인의 정해진 사실 직업윤리와 절차 이것을 안에 있는 거지 사실은 공정하게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윗선에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진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정의가 지금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대로 정의가 사라졌다. 예, 본인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모들의 조언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분의 판단도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그 판단을 컨트롤해주는 참모진들의 조언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건을 보세요. 상식선에서 보면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건의해야 맞습니까? 밑에 참모진들이 대통령님 이 사람은 그 최상병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영향 그렇고 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교체해줘야 된다. 일사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심이 위반되고 있다. 밑에 지휘가 안 되고 있다더라. 예. 빨리 조속히 인사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 건의도 안 되고 대통령은 합리적인 판단도 못하고 다만 자기 치부와 관련됐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런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 그 공천조, 이 사람 진급시켜. 왜? 자기와 치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해한다고 할 때 해명이 됩니까?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는 거는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된 분들 당시 문자를 보냈던 수사단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신범철 문자 보낸 건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 안 되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는 한 게 확인이 됐지만 보낸 신범철 어쨌든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지금 여러 정황들이 있는 신범철 국방차관이 이번에 천안갑에 공천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안보실 차장 임종득 차장이 또 경북 영양 울진 뭐 이쪽이죠. 예. 거기에 또 공천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 당선되면 국방위로 상임위로 와서 이 최상병 사건을 안 나오게 하는데 그게 22대 국회 예.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방탄이 첫 번째 임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니까 22대 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안건은 예.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인물들에다 2명에다가 용인 그 수지에서 공천을 받은 고석정 고등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장 전에 국방부 검찰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예, 여기가 가세할 가능성이 높고 해운대갑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예. 아마도 또 이런 데서 어떤 그 연관 세력이 되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관계된 인물들은 전부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무난히 받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공천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공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뭐 여기는 아무도 공격수도 없이 하고 저쪽에 은폐 외압 세력들 다 공천받아서 국회 들어오면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거? 방탄을 위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단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분도 혐의가 있어요라고 적시했던 부분인데 대통령이 야 사단장을 뭐 거기까지 올려 빼.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할 권한이 없지요. 직권남용. 그건 이제 마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수사에 대통령이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의 부적절한 부당한 지휘를 따르기 위해서 안보실, 뭐 공직기강비서관실 여러 곳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의 당시에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박정훈 대령이 한 걸 보면 원래 이제 경북 재난상황실에서 요청이 온 거는 이틀 전인데 뭉개다가 이틀 뒤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출동해라고 해서 이 부대들이 별도의 장비 없이 출동하게끔 만들었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지시는 없고 빨간 체육봉으로 통일해라, 격례 철저해라
이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당시 대대장들이 이런 거 하다 보니 뭐 허리 밑에까지 입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혐의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책임이 있냐 없냐는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따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했다면 이건 외압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이건 사건이죠. 사망 사건과 무관한 예. 또 하나의 외압 사건이고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뼈아픈 건 뭐냐면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예. 군의 사법 질서를 다시는 이 군 지휘관들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던 겁니다. 예. 경찰이 그래서 이첩하도록 됐죠. 경찰에 이첩하도록 바꿨던 겁니다. 이렇게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과거의 윤승조 일병 또 얼마 전에 이해람 중사 사건 이런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서 바꿔놓은 군 사법제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과거의 장병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사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거다. 이게 뼈아픈 거예요. 지금 예. 그 임성근 선원장님은 이제 우리 재판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서를 내시면서 자기에게 항변하시는데요. 예. 저는 그 항변을 존중하고 그러나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건 반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이첩하지 않겠다 혐의자에서 네. 빼놨다면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반대로 격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들이 나를 믿겠나? 이렇게 나왔을 때도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그 문제는 좀 분리시켜야 된다. 예.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 있고 없음의 문제를 국방부는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해요. 임성근 사단장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엮으려고 했다 한마디로 예.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그때 만약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어도 역시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수사 외압이 네. 되는 거죠. 만약에 수사팀에서 1사단장을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검토 의견을 올려서 다 결재를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에 야, 이 수사단장 처벌해야지 어쩌려고 그래?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럼 이번엔 하겠습니다. 이랬을 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일사단장이 이뻐서 또는 미워서 넣어라 빼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검토를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 자체도 없어요. 대통령한테는. 그렇죠. 왜냐하면 군령권이나 군정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구성해 보면 그 지시를 이행한 국방장관이 직권남용죄가 된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국방장관이 듣지 않았다면은 그 대통령은 아무런 죄책이 없어요. 사실 형사적으로는 국방장관이 거부했더라면.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인 거고 네. 쟁점을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인 거죠. 두 번째는 자 외압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풀어야 될 최상병의 부모의 한이 잠깐만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의 의견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 이 문제도 두 번째 쟁점인 네.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부터 마지막 쟁점을 볼 텐데 이게 외압이다 이래선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직분을 다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정의를 얘기하면 잡아서 쳐넣는 거냐. 지금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기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요. 2월 1일 날. 지금 3월 21일에는 2명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더할 생각인데 계획인데요. 증인 신문이 많기 때문에 재판은 뭐 상반기 내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현재 그럼 어떤 상태인가요? 보직 해임은 됐으나 뭐 휴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별도의 장소에 매일 출근해가지고 아. 그냥 뭐 면벽 수행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을 거부했다고 해서 지금 당하는 거죠. 앞서 이제 항명죄로 현재 기소가 됐는데 제가 이제 법령을 찾아보니까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죄로 됐습니다. 네. 당시 수사단 전체가 네. 말을 안 들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집단항명이 된 거고 다시 이제 그건 아니다. 그분들은 몇몇은 따랐을 뿐이다라고 해서 항명죄로 됐는데
항명죄의 쟁점은 뭡니까? 항명죄에서 쟁점은 이제 일단 명령 자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명령이 있으면 이게 적법하냐 위법하냐에 또 따져야 되고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과거에 고등군사법원은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군법에 의해서 군사와 관련된 기묘한 필요가 있는 명령만 항명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병력을 이동한다랄지 이런 군령에 관련된 핵심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했을 때 어긴 걸 처벌하라. 지금 이 사건은 아무리 양보해도 그냥 민간에서도 하는 수사의 일환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수사권 자체도 없는 일종의 협조 업무를 한 거에 불과한데 여기에 관해서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그 군사에 관한 명령이냐? 그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이런 들면은 대령이 뭐 사단장이 대령한테 너 이번 주말에 할 일 없지?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궈주는 걸 검토해 줘. 라는 걸 안 따르면 이게 항명죄냐? 그런 그런 것이죠. 거네요. 예, 말하자면은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데 뭐 그 행사에 좀 참석해. 예. 저녁식에 좀 참석해. 그것도 명령은 명령이거든요. 예. 그거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다 의율하느냐? 좀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군사에 관해서도 원래 정당하지 못한 명령도 군인은 따라야 됩니다. 정당성을 따질 수는 없어요. 부당해도 따르긴 따라야 돼요. 그러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정당성과 합법성의 문제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위법한 명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수사에 그러니까 요구하고 그 양력을 행사한 이전에 거죠. 뭐 나머지가 뭐 이첩하는 걸 빼냐 마냐 뭐 이러는데 부당하지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첩을 하지 말라고 무자격자가 이 사법계통을 초월해서 이렇게 되면 위법한 명령이 돼 버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군인이 예. 이런 부분을 저항하거나 또는 거부할 권리도 있고 예.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합법성을 따져야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명령이라면 그래서 항명이라면은 그 명령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그거는 위법한 겁니다. 그런데 명령도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검토해달라. 예. 전화, 문자. 예. 그러니까 청탁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국방장관의 청탁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러나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누군가는 국회에서 구두나 문자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물론 그렇죠. 그거는 했습니다. 그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당연히 적법한 명령권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 명령할 수 있죠. 예.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아무런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 추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지휘책임 관련 있는 징계로 좀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게 그들의 유일하게 표시된 공식적인 의견 아니냐는 사실은 거예요. 그들이 적법한 제가 뭐 그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쨌든 예. 당시 대통령실에서 적법한 명령이라면 지금도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개입했다라는 명령했다. 대통령은 개입했다는 말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장관이 얼마나 급했냐면요. 11시 57분에 지시를 합니다. 오후에 2시에 예정돼 있는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대변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대변인이 이제 비공개 브리핑으로 전환된 걸로 오해를 했었죠. 네. 당시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핵심 참모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언론 보도를 취소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적법한 명령 불이행이라면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사 조사 잘했구만 이렇게 이첩해라고 사인한 걸 갑자기 밤에 생각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취소했다고 해야 그나마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심정이 그런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조작질을 하기 위해서 또 뭘 조작을 했냐면 수사에 대한 보고 이후에 독대로 인사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했어요. 독대 보고를. 예. 그건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나서 둘만 들어가서 했다는 거거든요. 장관은 그것조차 부인해요. 왜? 인사에 관해서까지 사인한 사람이 내가 확신이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국회에서 그렇게 이종섭 장관이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독대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수사 서류에 보면 황당해요. 시정일관 독대가 있었다는 말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사령관도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보면서 진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예. 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나가주세요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주세요라는 그런 멘트까지 하고 독대로 들어간 사람이 그 독대 자체를 부인해야 되는 이종석 약 장관의 14분인가 15분인가 네. 독대한 걸로 네. 돼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이제 사실관계를 뒤집어 풀려니까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기본 사실관계까지 조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절박성이라는 게 저는 좀 일견 측은하기도 해요. 이건 너무나 기본 사실이거든요. 여러 사람의 그 목격자가 있고 그때 당시에 독대할 당시에 합창 군비태세 검열 실장을 네. 하는 전비검열. 해병대를 네. 임성근 일사단장 후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 독대복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임자까지 결정하는 장관으로서는 이게 더 신중하고 중요한 네, 그렇죠. 결재 사안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임성근 일사단장은 해병대는 보직해임 권한이었기 때문에 장관한테 건의를 하러 가기 때문에 관저에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사실상 보직해임 상태였다 네. 이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튿날 다 보고해가지고 그래 되는 거를 이걸 무리하게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뒤집으려고 했느냐? 저희가 이제 어, 그거죠. 대통령의 경로에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정훈 대령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영장 실질 심사 원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잖아요. 네. 기각됐는데 이때 나갈 때 많은 전역한 해병들이 나와서 해병의 정신 지금 뭐 예를 들어 기존에 그 박정훈 대령에게 옷을 벗으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물러가라 이런 얘기, 많은 해병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는 창설 이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일단은 해병대 내에서 벌어진 암투와 거짓과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분노한 사람은 예비역 해병대.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해병대 그 연합회가 있거든요. 예. 그거 전회 아주 있고. 전회가 있고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근데 별도의 자유와 정의의 해병대 연합이라는 조직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은 해병전회를 성토하고 있고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흐름들을 통해 가지고 뭐 귀신 잡는 해병이다, 또 백령도에서 북한의 목에 비수를 겨눈 전략이다, 국가 기동군이다. 예. 이렇게 했던 우리 군의 가장 군대다운 해병대의 위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상벌이 무너진 군대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휘관이 군대에서 법은 지켜지는가 이러면서 그 군대 지휘관이 훈련과 상벌 이 두 가지에 있어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다. 그 지휘관을 따르지 않아서 적전 분열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벌에 관한 문제는 최고 기밀입니다. 적에게 점령됐을 때 제일 먼저 불태우는 게 상벌 자료예요. 적군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용하니까. 예. 근데 여기서 상벌이 무너진 해병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망하는 군대, 지는 군대, 기강이 분열하는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이걸 갖다가 엄정하게 정의를 세워내지 못한다면 국방을 왜 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국민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그 외압 세력이 지금 국회에 이제 진입하기 직전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 사실은 우리 군의 자랑이었는데 대통령실이 해병을 지금 잡고 있는 거군요. 지금 예.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많은 예비역들이나 그러니까 전관들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관들의 조직. 이번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기존 전관들의 조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네요. 이 현직 조직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준 전관 조직이 있었냐고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해병대만이 그래도 저는 이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모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느 예비역들이, 어느 전관들이 자기들 그 이권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죠. 현직 조직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해 줍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감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다. 해병대 아니고서는 못할 일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많은 조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예. 예를 들어서 법무관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군사경찰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뭐 정당 내에도 있고 지금, 이 네. 각 부처에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있었어요. 잘못된 상벌이 뒤바뀌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현상에 대해서 전직들 군은 예비역이죠. 목소리 낸 적 있었나요? 없었어요. 해병의 정신을 퇴역한 해병대 전우들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게 꺾이면 이제 그런 정신들이 꺾일까봐. 근데 꺾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표현됐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애초에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최상병 사건 경찰에 일단 이첩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그럼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수사 개시한 지 지금 한참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과실치사에 무슨 해를 넘기면서 지금 보통 다른 사건 같았으면 검찰로 송치돼도 그것도 남을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송치도 안 돼 있고요. 또 최근에 제보받은 걸로는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제보로요? 네. 이 기록이 지금 오픈이 안 됐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어떤 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예. 그 기록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유족입니다. 그렇죠. 유족의 그 청구를 막아선 데에도 군 수뇌부가 개입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두 기관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해병대 수사 1광수대에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경북청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핵심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은 요즘 많이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진에서는 검토 의견을 냈는데 예. 윗선에서 또 그것까지 막아서는 그러니까 추정이 되고 있다. 어떻게든 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만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비난했던 자기들의 그 입지가 예.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 이 수사기록이 다 공개가 되면 그렇죠. 뭐 완벽한 수사는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거든요. 예. 그리고 8명의 혐의 사실이 상당히 구체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일단 수사 최상병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처음에 대통령은 명명백백하게 유족에 이걸 풀어줘라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최상병의 동료가 해병대를 전역한 뒤에 고발해서 공수처에서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이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재판만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선 전국이고 패스트트랙에 됐지만은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좀 그만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픽스의 디톡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